네, 국제금융시장 안팎으로 9월 위기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9월 위기설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은 지난 11일 기습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절하했죠. 중국 증시 폭락으로 위안화의 단계적 절하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돈에 휩싸이면서 중국의 행보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중국 증시 폭락했죠? 네, 오늘도 폭락을 해서 드디어 8개월 만에 3,000선이 깨져서 네. 2,964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폭락해서 3,000선이 깨졌군요. 이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의 영향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전 세계 금융시장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십니까? 예, 우선은 중국에서 시작된 위안화 절하 그리고 계속된 중국 증시의 폭락이 주로 아시아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1,200선이 깨졌었고요, 환율이. 그다음에 주식도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서 7%, 일본도 10% 가까이 빠졌고요. 이 영향이 이제 아시아에만 머물지 않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 유럽 증시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 당국의 위안화 절하 조치에도요, 경기가 반등하기는커녕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예, 우선 위안화 절하 조치를 공식적으로 중국 당국은 시장 친화적으로 환율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타이밍을 보면은 아무래도 중국 증시 폭락하고 경기가 식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평가 절하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 거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5천까지 갔던 중국 증시가 폭락하고 중국 당국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불안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늘도요, 이 중국 증시가 폭락했는데요. 하지만 당초 지난 주말이면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책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예, 우선은 이전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죠. 신규 IPO를 금지를 하고 공매도 금지하고 연기금 동원해서 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이런 조치들이 나왔는데 네. 이런 조치들로 주식 폭락세를 뒤집기는 힘들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이제 중국의 주식시장 개입을 두고 주식시장 버블이 반드시 이제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데 중국이 과다하게 개입을 한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의 후진적인 행태이니까 개입을 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라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당국도 이런 사실을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주식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증시뿐만 아니고 금융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 연구원님께서는요, 이 중국 정부가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대로 이제는 개입을 멈춰야 한다고 보세요? 예, 우선 보면은 최근 8개월간 주식이 2배, 3배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네. 우선 이렇게 놓아둔 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펀더멘탈하고 관계없이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중국 당국이 지금 막는 것은 결국에는 중국 정부 당국의 신뢰성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조치를 내놓는 것은 좀 어렵다.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렵고 또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려갈 때 부양책이 문제가 아니라 올라갈 때 잡았어야 하는 거로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중국 정부의 추가 개입이 있든지 없든지 이 중국의 경제 상황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겁니까? 최근 발표되는 수치들은 나쁘진 않습니다. 예상 수준이고요. 6.8% 내지 7% 올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물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근거를 들면서 혹시 중국 당국이 GDP 성장률을 다소 왜곡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 폭등과 폭락에서 나타난 중국 당국의 정책 당국의 약간은 무능 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국 상황이 좋아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발 이 경제 위기 지금 세계 시장 흔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입장에선 우리 문제죠. 자, 네, 오늘 새벽에 이 남북 고위급 접촉이 합의 타결되면서 군사적 긴장 국면이 해소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 가운데 하나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중국 증시 폭락으로 인한 악재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를 보더라도 북한 리스크는 금융시장에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네. 주었고, 오늘 최근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환율이 오르고 주식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 영향은 많이 사라진 것 같고,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중국 리스크는 우리 경제에 좀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 수출의 25%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이걸 부가가치로 따지면 8%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수출하는 원자재 수출국들 있잖아요. 브라질,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원자재 중국의 수요가 줄다 보니 네. 경기가 급격하게 식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 수출을 많이 했지만은 이들 나라에 수출하는 물량이 절반 이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간접적으로 중국 경기 하락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이 환율 주식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중국 리스크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해 주셨는데, 자, 지금 국제금융시장 안팎에서 9월 위기설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또 여기에 대해서 기우에 불과하다, 과장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위기설의 실체가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과거의 위기설은 보면은 이제 만약 위기를 보면은 큰 금융기관이라든지 큰 국가들이 국가 부도가 난다든지 어떤 터지는 어떤 지점이 있었는데 네. 지금 봤을 때는 중국이 과거 다른 나라처럼 금융위기를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 재정이 튼튼하고 외환보유고도 3조 달러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나라와 같은 금융위기는 나지는 않고 네. 오히려 이런 문제들 과거에 쌓인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장기화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위기설이 아니고 네. 이 위기 국면이 길어지는 그런 문제를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기설의 실체는 모호하다. 하지만 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얘기군요. 자,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더 갈 걸로 보세요? 예,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일본 엔화를 보면은 네.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단순히 중국에서 증시 급락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위험 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과거를 보더라도 상당 기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3,000선이 깨지고 과거 1년 전으로 돌아가서 네. 어느 정도 바닥을 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물 부분이 싣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제가 있다. 봤을 때는 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